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저희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된 직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대선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둘 다 30%대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 역시 두 후보가 40%대에서 접전이었습니다. 여야 대선 구도가 확정된 직후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44.4%가 이재명 후보를, 40.9%가 윤석열 후보를 꼽는 여론조사가 8일 나왔습니다. SBS가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7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인데요. 하지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4.7%를 받아 이재명 후보의 30.7%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SBS는 지지율에서는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4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까지 오자 구도에서 이재명 30.7%, 윤석열 34.7%, 심상정 3%, 안철수 4.9%, 김동연 0.9% 순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SBS는 이어 자신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재명 44.4%, 윤석열 40.9%로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심상정, 안철수 후보라는 응답은 1%를 밑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힘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후 나온 몇몇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 상승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 확정 컨벤션 효과와 함께 결집력이 강한 보수층 유권자의 응답률이 진보 진영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를 현재 여론이라고 전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리지 못한, 민주당은 한 2주 정도 여러 잡음이 있다 보니까 누리지 못한 컨벤션 효과를 국민의힘은 어쨌든 당일 경선에서는 다 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얼마나 가느냐의 문제긴 합니다만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은 컨벤션 효과 플러스 구도 효과가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교체 여론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후보 대 후보 구도에서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진보 진영의 후보를 앞서야죠. 그동안은 경선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한 10% 뒤지고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보신다? 그럼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도 그랬고 어디 유튜브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쪽 후보가 딱 결정되는 순간 10% 지고 시작할 거다. 플러스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졌으니까 이제.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의 구도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뭐 변화가 온 게 아니고요. 착시 현상 때문에 우리 쪽의 이 평론가나 정치 전략가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의원님만 제대로 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그럼 극복 불가능한 여론 격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층 응답이 사상 최고로 높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임을 감안하라는 지적인데요. 그래서 1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 보수가 많이 표집되니 보수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윈지 컨설팅 박시영 대표는 2주 정도 후에 여론조사를 살펴보라고 말했는데요. 또 언론이 보수 유도로 적극 개입하고 있으므로 그 점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관측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나이, 지역, 성별에 대한 제한은 하지만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대4의 비율 정도로 보수가 많이 표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인 거죠. 최민희 전 의원은 SNS를 통해 SBS 당선 가능성 질문에 대한 응답, 대다수 언론이 윤석열 후보 찬양 중심임을 고려하면 기적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민심이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겠지요라며 이재명 후보가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갇히지 말고 민심의 바다에서 헤엄치기를 기대한다. 여야의 후보가 모두 선출된 뒤 쏟아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면서 현재 상태의 실질적 여론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난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양상을 조명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와 관련해 DC 인사이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지난 2017년 4월 10일 서울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대선 지지율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박빙을 보였지만 당선 가능성에서는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많이 뒤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과의 상관관계를 두고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개인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는 최근 안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 여론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도 엿보이지만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개인의 감정을 억누른 채 이성적 판단에 따라 답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과 달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윤석열 후보에게도 그대로 대입이 된다는 내용인데요. 한 카페 회원은 SBS의 이날 조사를 두고 지지는 안 하지만 선택했다는 게 너무 무서운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지지율보다 당선 가능성이 더 객관적인 민심의 추이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 저 또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44.4%로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고 있는데요. 이 점을 더 주목해 봐야 할 듯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수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수사한 적이 없다고 느닷없는 갑툭튀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지난 8일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한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중앙지검에서 성남 조폭 국제마피아파 이씨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성남 조폭 관련 표적 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참고로 당시 중앙지검이 전직 대통령 등 야권 관련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여권 정치인들이 과할 정도로 중앙지검 수사를 응원하던 때였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 검사는 특히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고 서민과 약자를 착취하는 조폭과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연루됐다는 범죄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점에선 이 후보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 등 수사 단서가 확인되지 않던 것이었으나 만약 그때 그런 수사 단서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을 것이라며 검사가 조폭과 배우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인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인 양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같은 날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을 위반한 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허둥대는 꼴인 거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히 송 검사는 지난 2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주인 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며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지 말자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억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목맨 소리를 해댔습니다. 당해보니 억울한가요? 이런 언론 프레이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왜 자꾸 웃음이 나오죠?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어 말을 못하겠다며 다들 공수처를 동네 북으로 여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과 손준성 둘이 아주 환상의 꼴값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